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6일 새벽 5시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정의를 구현한다면서 해온 일련의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이어서 사실상 검찰 해체를 의미하는 이 중대수사본부청, 중대수사청, 이른바 중수청 설치 등등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퇴임 이후에 좀 안전하게 살자, 감옥에 가지 말자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이 검찰 해체라는 극약 처방까지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문 사설만 보면은 뭐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국민들이 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먹게끔 절실하게 뭘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글 몇 자 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을 통해서 또는 국회에서 또는 거리에서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알려야 국민들이 그 메시지를 알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요새 워낙 많은 정보가 떠들어 다니니까 그런 식으로 절박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잊어버립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퇴를 하고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게 된 것도 바깥에서 내가 절박하게 싸워야 국민들이 일어난다, 국민들이 깨어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사퇴에 저음해서 화제를 많이 남기는 두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글을 가장 잘 쓰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증인 조은산 씨고, 또 한 분은 검사 출신 홍준표 씨입니다. 먼저 이 조은산 씨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두 사람의 접근 방법이 다른데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더 재미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은산 씨 글, 검찰개혁과 윤이라는 제목입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개혁은 목적을 잃고 동력을 소진한 지 오래다. 검찰개혁의 정당성은 공수처를 향해 치닫는 순간 이미 정략적 행위의 편파성으로 변질되었고, 중수청이 거론되는 순간 모든 검찰개혁의 과정은 정치적 보복과 친문 세력의 비호를 위한 연환개였음을 전 국민 앞에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았다. 연환계라는 것은 삼국지 적벽대전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세력 또는 다른 이유와 서로 막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애초에 검찰개혁을 통한 사법적 정의와 권력 분산의 원칙, 국민 친화적 사법체계의 완성은 문의 목표가 아니었다. 목표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연환계처럼 여기저기 연결을 해가지고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럼 문의 목표가 뭐냐?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저 어느 정치적 동반자의 죽음, 노무현이겠죠. 그로 인한 복수심 가득한 눈으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들에게서 뻗친 두려움을 내다봤을 뿐 그 한계적 행위에 더 이상 부여될 가치는 없다. 동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있는데 그런 사실로 인한 두려움이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두 사람 합산하면 징역 한 50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두려움이 결국 검찰 해체로까지 가게 되었다. 문재인 혼자 살기 위해서, 아니 문재인과 그 이른바 동지들이 살기 위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목줄찬 1위 때 사이에 유일했던 호랑이, 유는 윤석열이죠. 유는 잠시 저쪽을 바라본다. 그런 그의 등 뒤에 어리석은 군주와 간신들이 들어부른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편에 서가지고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그 뒤에 간신들과 어리석은 군주 문재인이 붙어가지고 아주 기대를 하고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윤이 다시 이쪽을 바라본다. 이제는 정권 쪽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 그의 눈앞에 원전 평가 조작과 울산 선거 개입으로 뒤가 구린 그들이 손발을 떨며 국민을 팔고 촛불을 팔아 칼을 들이민다. 일련의 과정을 압축하면 그렇다. 총극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총장이 적폐 수사를 할 때는 박수를 보내다가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권력의 심장부로 수사의 칼을 들이미니까 벌벌 떨면서 몰아냈다. 내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이다 이거죠. 잘 정리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 오늘, 어느 누군가는 비로소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군가는 아시겠죠? 그러나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결국 너 죽고 나 살 자식의 정치 지뢰에 지나지 않은 것들을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참 길게도 끌어왔다. 언제쯤 뉴스에서 검찰 소식 좀 안 들을 수 있을런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한여름밤의 잠꼬대 같은 이 말을 누구에게 했던가? 윤석열 총장에게 2년 전 7월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 주인도 잃고 갈 곳도 잃은 유실물이 되어 랜선위를 떠돌게 되었다. 랜선은 이 컴퓨터 연결선이죠. SNS상에 막 떠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앞에 한 구절만 더 붙여주지. 그럼 더 완벽했을 텐데. 나랑 조국은 빼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그렇게 했더라면 서로 오해가 없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이 조은산 씨는 그의 묘미를 느끼게 하는 명문을 쓰고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페이스북입니다. 이 분은 또 관점이 조금 더 다르면서도 결국 같아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문 대통령 정치보복 두려워 검찰 토사구팽. 키워드가 토사구팽입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검찰은 눕고 바람이 그치기도 전에 검찰은 일어난다. 구두 속에 양말까지 넣어 양주잔 만들어 상대방에게 강권하고 밤새도록 폭탄주를 돌리며 조폭 같은 의리로 뭉쳐 국민 위에 영감으로 군림해왔다. 그 문화에 끼지 않으면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로 취급받고 인사 때마다 광어족, 도다리족, 자부족으로 나누어 패거리 인사 특혜를 누려왔다. 양아치 문화였다. 검찰 개혁이 문제될 때마다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그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해왔고 그 절정이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 수사였다. 아주 검찰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검찰의 속성을 익히 알고 검찰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난 뒤 국가수사청 공수처를 만들어 수사권을 분산하고 마지막에는 중수청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검찰을 토사구팽하고 있다. 수사권 분산 그 자체는
결코 반민주주의는 아니다. 국민들이야 어디 가서 수사를 받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사이 검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역할을 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문제는 검찰 조직의 속성과 무서움을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돌변한 검찰로부터 비리로 단죄될 것이 두려워 그 안전장치로 이렇게 수사권 집중보다 수사권 분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다. 앞에 조원산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결국 대인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검찰이 문 대통령의 지시로 자행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퇴임한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 같으냐? 그래서 문 대통령은 검찰 조직을 하이에나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은 수술을 당하고 있는 거다. 검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업자득이다. 이제부터라도 말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거라. 그것만이 당신들이 살 길이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는 말은 산 권력을 수사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두 사람 글을 잘 썼습니다. 요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동지들이 그동안 검찰을 이용해 가지고 적폐청산한다면서 무자비한 수사를 하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두 전직 대통령은 저렇게 감옥에 보내놓고 과연 발 뻗고 잘 수 있느냐? 발 뻗고 자려고 하니까 그 무서운 검찰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검찰개혁이라고 정의와 공정으로 아주 위장을 해가지고 국민을 속였다. 참 피곤한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